세상에 우연은 없고 모든 것들은 준비된 필연의 결과다라는 말이 있죠. 이번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대담한 18만 달러 예측은 절대로 헛된 꿈이 아닙니다. 규제 완화랑 기관 자금들, 기술 혁신이라는 이 거대한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리면서 치밀하게 설계된 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가오게 될 암호화폐 XRP 슈퍼사이클은요,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필연적인 보상입니다. 두바이의 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장에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단상에 올라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6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18만 달러까지 돌파할 것이다. 이 순간 장내가 술렁이면서 황당한 낙관론으로 치부하는 시선도 존재하고 있었지만요. 이 갈링하우스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대담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걸까요? 표면적인 뉴스 뒤에서 어떤 거대한 설계랑 흐름이 이 숫자를 뒷받침하고 있기에 이런 한 기업의 수장이 이렇게 자신있게 미래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보였던 조각들이 한데 모여서 이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파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XRP는 그 파도의 정중앙에 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리플 CEO 갈링하우스의 이런 자신감들은 절대로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거, 그 전망 뒤에서는 이 시장 구조를 뒤흔드는 세 가지 핵심적인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국발 규제 환경의 대전환이겠죠.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랑 규제기관은 암호화폐에 가혹한 역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리플 XRP를 비롯한 코인들은 증권일지도 모른다는 위협 아래 숨죽여야 됐었죠. 근데 2025년 들어가면서 이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졌다라는 거. 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거쳐가지고 친암호화폐 성향의 행정부가 들어섰고, 증권거래위원회 SEC 수장 자리에도 암호화폐 산업의 우호적인 인물이 앉았습니다. 이전까지 집행을 통한 규제에 몰두하던 SEC는요, 이제 공시 중심의 투명한 규제로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대 초반 내내 이어졌던 이 무차별 소송 러시는 자취를 감췄고,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이었던 SEC 대 리플 소송도 2025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XRP의 법적지위가 확정되면서 미국 시장을 짓눌렀었던 이 불확실성들이 먹구름이 일순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과 제도 측면에서도 탄탄한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2024년 이후에 방치되어 있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로서 암호화폐가 충분하게 탈중앙화되면요, 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간주하는 기준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스테이블코인에는 연방 차원의 엄격한 규율들이 적용되기 시작을 했고, 예를 들어가지고 100% 현금이라거나 국채로 뒷받침되고, 또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 스테이블코인만 합법적으로 승인된다라거나 이런 변화들입니다. 리플이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는요, 이렇게 새로운 규정들에 부합되도록 설계된 덕분에 이제 현재 미국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달러가 되었다라는 거. 규제 환경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었던 대형 금융기관들도 암호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본시장인 미국에서 빗장이 풀렸다라는 거. 예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에 따르는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들 때문에 리플 XRP 같은 자산들이 제값을 못 받았었지만요, 이제부터는 그런 디스카운트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미국발 명확한 규제들이 생기면서 XRP는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격상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기관 자금의 물결이 밀려들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규제가 명확해지자마자 시장에서는 곧바로 XRP 현물 ETF 승인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2025년 11월 이 미국 SEC는 첫 번째 현물 ETF를 전격 승인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승인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죠. 근데 XRP ETF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규제 환경이 달라졌다라는 방증인 거고, 비트와이즈, 캐나리 캐피털, 그레이스케일까지 이 네로라는 운영사들이 앞다퉈서 XRP ETF를 신청했고요. 그 일부는 이미 거래소 상장을 허가받았습니다. ETF가 잇따라 등장한다라는 거는 미국 월가의 거대 자금들이 합법적인 통로를 얻었다라는 의미겠죠. 이제 연기금이나 보험사, 은행 펀드들도 손쉽게 XRP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금이 몰려들면은 그만큼 대량의 XRP 매수 수요가 발생을 하고, 실제로 XRP 현물 ETF 승인 소식 이후에 주요 거래소들의 XRP 예치량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역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이 상승하면 더 많은 투자자가 ETF로 몰리고, 그 ETF는 다시 기초자산인 XRP를 추가 매입합니다. 이렇게 상승이 상승을 부르는 팩터를 흔히 플라이휠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XRP 시장에 바로 이런 효과들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XRP의 총 공급량 중에 상당 부분은 리플 에스크로 계정에 묶여 있거나 중장기 투자자 지갑에 잠겨 있습니다. 이 겉보기 유통량은 많지만요, 실제로 즉시 거래 가능한 물량은 훨씬 적다라는 뜻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ETF를 통한 대규모 매수세까지도 가세한다, 이 공급 쇼크에 가까운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팔 수 있는 물건은 귀해지는 이 수급 불균형이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운다라는 시나리오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눈은 블랙록과 뱅가드 같은 이 초대형 플레이어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은요, 이 그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주로 집중을 해왔었지만 규제 명확성이 확보된 지금 이 시점, XRP도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한 차례 블랙록이 XRP ETF를 준비 중이다, 이런 소문만으로 시장이 출렁인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 소문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전통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에 회의적이던 뱅가드조차도 입장 변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2025년 말 뱅가드 측에서는요, 이 자사 브로커리지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ETF 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XRP 현물 ETF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막대한 연금 자금 401k나 IRA 같은 것들이 간접적으로 리플 XRP에 유입될 수 있는 본격적인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직하고 끈적한 장기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시장은 일시적인 광풍이 아니라 탄탄한 기반이 있는 상승장으로 성숙하게 될 겁니다. 기관 머니의 진입들은 XRP를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거대 자산군의 일원으로 재평가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거. 게다가 최근에 테더의 몰락과 더불어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는요, 이 XRP랑 환상적으로 맞물리고 있다는 거. 이 많은 분들께서 스테이블코인이 있으면은 굳이 리플 XRP 같은 변동성 자산이 필요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리플의 리플 레저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오토 브리징 기능이 있습니다. 이 리플 레저 내부의 타일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 두 자산 간의 거래를 요청하면요, 시스템은 자동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탐색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RLUSD랑 유로화를 교환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리플 레저는 직접적으로 RLUSD EUR로 체결하는 경우랑, 그리고 RLUSD XRP, 그리고 EUR로 이렇게 XRP를 경유하는 이런 경우를 동시에 모두 검토합니다. 그리고 XRP를 거치는 경로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자동으로 그쪽으로 거래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XRP 같은 경우는 원장 내에서 가장 깊은 유동성을 갖고 있고요. 기본 가스 토큰으로서 이 속도랑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결국에 RLUSD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 XRP를 통한 이 다리 놓기 거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 결국에 RLUSD를 활용한 결제량 송금이 활성화된다? 그렇다면 그 흐름 뒤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XRP가 같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장 조성자들은 이런 브릿지 역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XRP 재고를 확보하려고 들 것이고, 이게 바로 XRP 수요를 끌어올리는 이 숨은 동력이 되어주겠죠. 그래서 RLUSD 성공 자체가 이 XRP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트로이 목마랑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달러 토큰이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서는 XRP 원장이 세계 각국의 돈 흐름을 이어주는 이런 연결고리로 기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리플 레저의 자동화 마켓 메이커 AMM 기능 도입 자체가 이 XRP랑 RLUSD의 시너지를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이 리플 레저의 AMM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이용자들은 XRP랑 RLUSD로 구성된 유동성 풀을 만들고 또 거래 수수료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RLUSD처럼 이 가격이 안정된 자산과 XRP를 짝지어 풀을 만들게 되면요, 변동성 자산만 이 쌍으로 묶는 경우보다 위험이 적고요, 예측이 가능한 수익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디파이 수익을 찾아서 이더리움 등으로 떠났던 자본들을 리플 레저로 다시 불러들이는 이런 효과를 냈다라는 거고, 이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연료로 삼은 덕분에 리플 레저랑 디파이가 부활하는 이 디파이 르넥상스 조짐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풀 속에 예치된 XRP는요, 이 시장에서 잠깐이라도 잠겨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유통량 감소에 따른 희소성 증가 효과도 생기겠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확대는 XRP 브릿지 수요 증가로 연결되고, 그리고 XRP 유동성 잠김의 이 선순환 구조가 리플 레저 전반에 깔리게 되면서 XRP의 내재 가치가 과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런 방식으로 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을 미국 밖으로 돌려볼까요? 글로벌 저택의 가속도, 특히 아시아 중동 측의 움직임들은 XRP한테 또 다른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규제의 물꼬를 틀어주었다면 아시아랑 중동은 실제 사용성 측면에서 앞장서는 무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을 보자면요, 이 일본은 리플한테 가장 견고한 요새랑도 같은 시장입니다. 리플 초창기부터 투자하고 협력해왔던 SBI 홀딩스 영향으로서 XRP가 일본 금융권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 리플과 SBI는 일본 전역에 RLUSD를 도입하기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었죠. 그리고 2026년 초 공식 출시를 목표로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갖춘 나라인데요. 또 동시에 기준만 충족하면 과감하게 혁신을 수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RLUSD가 일본 금융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발행 승인까지도 받을 예정이고, 이렇게만 되어준다면 일본 엔화랑 RLUSD를 리플 레저로 직접 연결하는 이 초현대적인 금융 인프라가 현실화될 거라는 거.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5년 기준 일본 내부 은행의 80% 정도가 리플의 기술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일본이 리플의 가치의 인터넷, 이 비전을 가장 광범위하게 실현하는 이 시험 무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도 리플 르네상스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의 금융규제청 FSRA 측에서는 2025년 말 리플의 RLUSD 공식 승인된 디지털 통화로 인정을 했었고요. 이렇게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 내에서 RLUSD를 활용한 각종 금융거래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도 리플은 바이낸스 블록체인 주간 행사 같은 것들 현재 파트너십을 강화했었죠. 이 알 안사리 환전이라거나 후자이라 국립은행 같은 이 걸프 지역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리플넷과 리플 레저에 합류하면서 중동을 중심으로 초고가적 결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이 특히 중동 같은 경우는 인근 남아시아로 향하는 거대 송금 시장의 출발지죠. 인도나 파키스탄, 필리핀 이렇게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 수요가 막대합니다. 여기서 리플의 솔루션은 이 분야의 확연한 비용 절감 그리고 속도 향상까지도 입증하면서 채택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 이 중동은 이제 리플한테 규제적으로 안전한 안식처고요. 실질적인 사용 사례의 산실이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싱가포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시아 금융허브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리플이 일찌감치 공을 들인 시장인데요. 2023년에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를 획득한 데 이어가지고 2025년 그 라이선스 범위를 한층 확대했습니다. 이제 리플은 싱가포르에서 기관 대상 암호화폐 중개라거나 결제나 송금 같은 이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싱가포르 금융당국은요, 정말 엄격하기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일단 라이선스를 받으면 사업 전개에 강력한 신뢰 배치가 되어줄 텐데요. 리플이 이런 지역에서 전통 금융권이랑 디파이를 잇는 가게가 되겠다는 전략까지도 내세우면서 이 주요 은행과 기업들과 협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규제 준수를 무기로서 이런 신뢰들이 다른 경쟁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입 장벽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미국의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아시아 중동의 실재산 확산까지도 맞물린다. 2026년을 향한 XRP 슈퍼사이클의 밑그림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정작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 비트코인 18만 달러 발언 자체가 화제를 모은 거 이것도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18만 달러까지 돌파한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 대비 거의 2배에서 3배 수준의 상승세입니다. 역사적으로 강세장의 후반부에는요. 이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적은 주요 알트코인들이 더욱더 높은 상승 배수를 보여준 경우가 많았었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2~3배 상승한다면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XRP도 최소 3배 이상 가면서 과거 최고가인 3달러, 4달러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호재랑 변화까지도 감안하자면요. XRP의 상승 여력은 단순하게 비트코인에 연동되는 그런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규제 리스크 해소랑 XRP 현물 ETF 도입으로 인한 재평가 효과들,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 기반의 실제 사용 확대에 따른 가치 상승까지도 고려하게 되면요. XRP 가격이 최소 5달러에서 8달러 사이의 새로운 고지를 밟을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슈퍼사이클의 시나리오입니다. 일부 열성적인 전망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도 하는데, 만약에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RLUSD랑 XRP를 국제결제의 표준 레일로 채택하게 만든다면요. XRP가 더 이상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연동성 높은 베타 자산이 아니라 이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결제 통화처럼 행동할 것이란 주장인 거죠. 이렇게 시장의 상관관계에서 독립된 움직임까지도 현실화된다. 그렇다면 XRP 가격이 2자릿수 달러를 도약하는 일도 꿈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격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것들이 이 시가총액 논쟁입니다. XRP가 너무 오르면은 시가총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아니 그게 진짜로 가능하냐? 뭐 이런 회의론들이죠. 하지만 큰 틀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요. 이론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18만 달러까지 도달하면은 비트코인 한 개만으로도 시가총액 3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암호화폐 전체로는 5조 6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 열리는 셈인 건데, 그 안에서 XRP가 시가총액 5천억 달러에 도달한다? 이렇게 해도 절대로 시장 파이 대비했을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XRP 1토큰당 거의 9달러에서 10달러 수준까지 도달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XRP가 2017년 말 불장에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20% 가까이 차지했던 전례가 있었죠. 그때에 비하면은 오히려 보수적인 비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요. 이 리플 XRP의 쓰임새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XRP는 단순하게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매라거나 단순 송금만 좌우되는 자산은 아닙니다. 방대한 네트워크 거래량이 받쳐주는 이 실제 사용 기반의 통화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리플 레저 위로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흐르게 된다. XRP는 이런 흐름들을 움직이게 하는 본격적인 연료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조금씩 XRP가 수수료로 소각되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일정량 XRP가 반드시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조들이 XRP 가격의 기본적인 바닥을 형성해 줄 거고 과거처럼 관심이 식으면요. 이 바닥 없이 추락하는 이런 취급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흐름들, 이 기술적 관점에서도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리플 레저가 2025년을 거치면서 자신만의 기술적인 르네상스를 맞았죠.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앞서 언급드린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의 도입입니다. 이 리플 레저가 전통적으로 중앙화 거래소처럼 한 개 주문서 기능을 내장한 독특한 원장이었는데 여기에 유동성 풀 개념이 결합하면서 양쪽의 장점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리플 레저의 AMM은요. 연속적인 경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가격 급변을 완화하고 또 슬리피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 미끄러짐이라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단일 자산 예치도 가능하게 만들면서 기관이나 홀더들이 XRP 한 종목만으로도 유동성 풀에 참여하면서 이자까지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리플 레저를 일종의 24시간 글로벌 FX 마켓처럼 발전시킬 수 있는 본격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는 달러 RLUSD 이외에도요. 유로화, 엔화 같은 각 국가의 통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레저에 올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 레저가 달러, 엔, 유로를 상시 교환하는 탈중앙화 환율 시장의 역할까지도 겸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은요. 이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거. 리플은 모든 것을 토큰화하는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XRP 리플 레저의 강점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제하고 여기서 내재된 발행 기능을 활용해서 부동산, 채권, 원자재 모든 것들을 토큰화하는 시도가 진행 중에 있죠. 이미 몇몇 개의 파트너에서는 이 리플 레저에서 금과 부동산 지분을 나타내는 이런 토큰을 발행하면서 해킹 위험을 낮춘 안전한 거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단기 국채가 훌륭한 투자처인데 리플의 RLUSD 준비금에도 이 국채들이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 이 리플이 향후에 이 국채 수익을 토큰 홀더들한테 분배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구현된다? 그러면 XRP 생태계 참여자들은 일종의 디지털 저축 계좌를 손에 넣는 셈이 될 겁니다. 이 리플 레저 기반의 달러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실물 국채 이자까지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다른 블록체인과 차별화되는 막강한 XRP만의 유인책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체인 상호 운영성 측면에서도요. 이 XRP가 발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현재 이 리플 레저는 엑셀라 같은 크로스체인 프로토콜과 연동되면서 XRP를 별도의 랩핑 없이 이 다른 체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실험 중에 있습니다. XRP가 고유 네트워크를 넘어서 이더리움 같은 이 외부 생태계랑 자산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곧 출시될 리플 레저 EVM 사이드 체인은요. 본격적인 결정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 사이드 체인이 가동된다? 개발자들은 리플 레저 상에서 솔리디티 스마트 컨트랙트를 직접 실행할 수 있게 될 거고 이게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별다른 학습 곡선 없이 XRP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XRP에 대한 개발 수요 그리고 활용 사례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포석이겠죠. 정리드리자면요. 이 기술적 업그레이드들 역시 XRP의 네트워크 효과를 증폭시킬 거고 이번 사이클의 내러티브를 탄탄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적으로 봤을 때 2025년 말 현재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준비된 암호화폐 시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갈링하우스가 언급한 비트코인 18만 달러라는 숫자는요. 단순하게 표면적인 가격 목표일 뿐인 거고 그 이면을 보셔야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기관 자본의 물결들이 밀려들 통로가 열릴 거고 이 실제 사용을 담보할 기술 인프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XRP는 그 파도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탈 수 있는 준비를 마친 배와도 같다라는 거. 과거에 몇 년 동안 이어졌던 이 규제의 겨울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관의 썸머, 즉 제도권 자본이 주도하는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리플과 XRP는 더 이상 암호화폐 랠리의 주변부 참가자가 아니라 규제되고 활용되면서 제도화된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런 핵심적인 건축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향한 이번 사이클은요. 단순 투기적 불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설계된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울릴 거예요. 이 갈링하우스의 예언 같은 이런 발언들을 알고 보면요. 이미 예고된 판세를 읽은 이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흐름이 수면 위로 드러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표면 뒤에 숨어있던 큰 그림 읽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같은 하락장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건요. 이 뭔가를 더 잘해내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던 것들을 멈추지 않는 힘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 이 시장이 하락할수록 마음은 더 빨리, 더 크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럴수록 평소의 루틴과 계획은 한 개씩 무너지기 쉬워지는데요. 이 사실 꾸준함이라는 건요. 특별한 의지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순간에도 작은 기준을 계속 지켜내는 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요.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덜 흔들리려고 버티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 이 버틴다는 건 참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선택들이 들어 있습니다. 당장 뭔가를 바꾸고 싶은 이런 충동을 참고 불안해서 무언가를 더 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춰보고 이 남들이 다르게 움직여도 나의 속도를 지키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 나만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하락장 속에서 이런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가격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먼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실 텐데요.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흔들려도 예전처럼 크게 휘둘리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바로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무기가 되어줄 거라는 거. 이 시장은요, 항상 하락 구간에서 부정적인 얘기만 들리게 만들고 또 신기하게 위험하다, 공포다, 도망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뉴스나 SNS, 유튜브 등에서 공포, 위기, 폭락 이런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순간 그때가 오히려 저점 신호에 가깝습니다. 또 반대로 상승, 폭등장, 불장, 앞으로 더 간다. 이런 리플 10,000원 간다, 50,000원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오히려 고점 신호에 가깝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원칙 매매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결국에 찾아올 수 있는 이 상승장의 가장 좋은 상태로 가장 유리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이 하락장에서요 꾸준하게 분할 매수, 원칙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바닥에서 손절 매도하면 결국에 떨어졌을 때 팔고요.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하는 이런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꾸준함을 대단한 재능처럼 이야기하시죠. 사실 그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방향성을 완전히 잃지 않는 거, 이 정도만 하셔도 이미 충분히 대단한 힘이 되어줄 겁니다. 하락장 속에서 이런 힘들 한번 만들어 두시면요. 그 이후에 어떤 시장을 만나시더라도 그 흔들림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가장 조용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고, 이런 힘의 시작은 언제나 이 불편한 하락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건요. 이 크게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요. 이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 정말 많죠. 이런 환경에서 모든 것들을 혼자 판단하려고 하시면은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이 핵심 구간들 가볍게 한 방에 볼 수 있도록 유역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세요. 이 매매 신호가 아니라 혼자 무너지는 걸 막아주시는 멘탈 안전장치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